가계는 소비가 줄었으니까 민간 소비가 줄었다는 건 가계 지갑이 닫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올해 1분기에는 좀 돈을 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출이 조금 부진한데 그거를 수입을 더 줄여가지고 그 값으로 무마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죠. 한국은행이 4월 24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2% 감소했고 마이너스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 국내 총소득도 전기 대비 0.4%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0.1% 감소한 거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GDP를 예전에 배울 때 그 생산 소비가 결국에는 생산 소비 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생산 기준으로 GDP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빠졌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 소비 쪽이 작년 4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플러스 0.2에서 마이너스 0.1로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소비가 0.7에서 마이너스 0.1 됐으니까 정부가 확실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GDP를 0.1을 이렇게 올렸던 그 요인들을 보면은 정부 지출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그 지출을 좀 줄였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포함해가지고 2차전지 자동차 등등 이런 여러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는 거가 올 1분기 때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죠. 그래서 이 설비 투자 마이너스가 확실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1분기 수출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수출은 정말 저조했어요. 3월에 좀 회복을 했고 4월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분기는 합치면 어쨌든 저조했습니다. 근데 수입을 더 크게 줄여가지고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되는데 수입을 크게 줄여서,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폭을 조금 방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가 결국 보니까 가계는 소비가 줄었으니까 민간 소비가 줄었다는 건 가계 지갑이 닫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올해 1분기에는 좀 돈을 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출이 조금 부진한데 그거를 수입을 더 줄여가지고 그 값으로 무마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 실질 기준입니다. 이거를 또 생산으로 보면은 경제활동별 국내 좀 생산을 보면 산업별로 어떤 걸 했는지를 좀 보면은 제조업이 확실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8로 내려간 게 좀 크고, 그리고 건설, 제가 올해 봤던 건설이 지난 4분기에도 마이너스 4.1인데 이번 분기에도 마이너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건설이 더 이제 소위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그리고 전년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12%니까 오직 건설만 전년비 마이너스 12%두 자릿수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쪽의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건설을 살린다는 형태로 막 요즘에 그 후순위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주금공 대출을 넣어가지고 막 80% 대출해준 이런 걸 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마이너스이고요. 전기가 높다 보니까 이번 기수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전년비 마이너스로 꼬라박는 거는 건설이 확실하게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도소매 숙박업,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확실히 전년보다도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리고 정보통신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 제조업이 지금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중장기로 보면은 확실히 계절 조정한 중장기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이게 19년부터 19, 20, 20년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1, 2분기 때 완전 마이너스였다가 3, 4분기부터 올라왔고, 그리고 21, 22년인데 22년 하반기부터 이때부터 금리 인상발 부동산 시장 하락이 나타났고, 요거를 회복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내내 실질로 보면은 정말 별로 뭐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가 물가보다도 거의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 마이너스가 굉장히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을 보면은 1, 2월에는 좀 급감했지만 3월에 좀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월별 수출 증감률이 계속 플러스로 나오다가 보면은 올해 1월에 마이너스 나왔고 2월에 똔똔이었는데 3월에는 좀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3.1% 좀 올라섰는데 수출이 그나마 조금 회복을 했고 1, 2월에는 정말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그 15대 품목 중에서 1등은 지금 현재 기준 반도체가 1등이고요.
그리고 2등은 석유류 제품입니다. 석유 제품이랑 석유화학 제품 두 개 묶어가지고 석유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석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가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3대장이 반도체랑 석유류, 그러니까 화학을 포함해가지고 석유류하고 자동차가 되는 거거든요. 요 세 개의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그 수출을 좀 드러낸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좋았죠.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기업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으니까. 근데 작년 4분기부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쪽,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쪽에서는 더 안 좋죠. 이게 확실히 마이너스 30% 정도 나올 정도로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가 너무 안 좋았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그래도 뭐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이런 수출 경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수 소비 경기거든요. 근데 내수 소비 경기가 기본적으로 심리 지수가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4분기 때 계엄 탄핵하면서 확실히 심리 지수가 죽었고, 그게 80대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 2, 3월에 잠깐 이제 9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12월보단 나은데요. 근데 12월은 뭐 완전히 그냥 얼어붙었으니까요. 12월보단 낫지만은 이게 대단해. 이게 100 넘는 소비 지수를 90으로 그냥 80 이하로 박살내버린 게 계엄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계엄 전국에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카드 사용액은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쓸 기분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소비 여력이 없고, 이번에도 5월에 휴가를 뭐 넣는다 맞는다 했는데, 지금 국내 사람들은 소비를 외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오히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없고 그냥 인천공항만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돈을 쓰거나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써주는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뭐 화장품 관광이든 아니면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그런 데를 와가지고 내수를 살려주고 있는 거고요. 연희동 같은 데도 가면은 연희동 골목길을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 상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연희동 같은 데도 30%는 외국인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간 소비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영향이 정말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작년 12월, 1월, 2월에 계엄 영향이 확실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확실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외국이 계엄 탄핵하면서 좀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임팩이 어쨌든 2분기에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1분기는 진짜 처참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원래 지금 한은의 경제 전망이 있는데, 올해 2월 달에도 갑자기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당시 발표한 게 올해 실질로 1.9% 전망했다가 1.5로 낮췄고요. 그리고 현재 1.5로 낮추고 나서 3, 4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통위를 하든 뭘 하든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을 1.0 정도로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거를 1보다 더 낮게 제시하는 데도 없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1%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성장을 얘기할 때 이때의 성장은 실질 성장인데, 어쨌든 한은의 공식적인 올해 추정치는 1.5%고요. 이게 더 내려가겠죠. 1.9에서 1.5로 올해 2월에 낮췄다가 현재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1.0 될 것 같고, 물가는 올해 1.9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대 초반 나오다가 이제 올 연말로 가면서 1% 후반으로 가가지고 합산 1.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물가랑 실질을 더하면은 명목 성장률이 되는 건데, 사실 명목에서 물가를 빼면 실질 성장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목은 우리나라가 3.4%가 가이던스였는데 그게 지금 3.0이거나 2.9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성장률은 1.5%가 가이던스인데 현 추세로 봤을 때는 1.0을 깰 수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 성장으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게 막 난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1% 성장이랑, 그러니까 23년에도 1% 성장했잖아요. 근데 23년에는 물가가 3.6이니까 합산해서 명목으로는 5% 성장한 셈이거든요. 명목 가격이 중요한 거는 뭐 집값으로 생각해 보면은 10억짜리 집이 11억 되면은 그게 10% 올라갔다고 저희가 명목으로 느끼는 거고, 10억짜리 집이 11억이 됐는데 물가가 한 4천만 원 올랐으면은 실질로는 6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체감을 하는 거는 명목으로 체감을 하죠. 왜냐하면 10억이 11억 됐으니까요. 물가가 올랐지만 그 명목가액에서 물가를 차감해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보시면은
한국이 어쨌든 23년에는 명목 5% 성장했고요. 그리고 작년은 정말 명목 4.3%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성장률이 꽤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올해는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지 않죠. 지금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1% 중후반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1%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아마도 5월 이후부터는 상당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금리 인하의 목표치가 지금 2.75니까 2.0까지 간다고 아마 대부분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건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을 올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5, 6, 7월 연달아서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세에 대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기전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금은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 손 치더라도 전세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3% 중후반을 유지하거나 4%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믹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윤석열 정부 말기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부동산 부양하고 싶어가지고 막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냥 전세 대출 금리 막 낮추고 하면 전세가가 튈 거고요. 전세가가 튀면 매매가가 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어쨌든 상당한 레벨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이 6월 3일인데 그 이후로 금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하는 그런 주택 대출의 그런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금리랑 기준금리, 시장금리, 대출금리가 있는데 그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가 1%대를 저성장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했고요. 한국이 어쨌든 올해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진짜 그동안에 너무 그냥 우리 경제를 무너뜨려 놨어. 지금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3년 만에 저희가 거의 완전 맛이 가고 있습니다. 맛이 가고 있고요. 그거를 빨리 살려야지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응원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